안녕하세요. 친절한 야사 양명입니다. 소화불량을 앓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병원에 가셔도 왜 그런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나만 소화가 안 될 것인가. 그래서 병원에 가시면은 처방이 정말 이렇게 되게 뭐랄까요, 일률적이라고 할까요? 모든 병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선은 소화불량이 오면 유산 억제제를 주로 많이 주세요. 그리고 속쓰림이 있으면 유산 억제제를 주시고 위장운동 촉진제, 그리고 뭐 소화 효소제 이런 것들을 주고 또 머리가 아프면 두통약이나 다 증상에 따라서 이렇게 처방이 되는데 원인은 있을 수 있잖아요. 소화가 안 되는 이유들. 그런 부분들은 이제 급하실 때는 병원이나 약국 가셔서 거기에 맞는 제제를 선택해서 드시고 많이들 이 내용은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병원에서 처방하는 약국에서 조제되는 약 중에서 뭐 잔타큐란 이번에도 지금 문제가 돼서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제제인데 위산을 억제시켜주는 겁니다. 그리고 위산을 근본적으로 정말 뿌리부터 잘라버리는 그런 또 강력한 제들도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속쓰림의 원인이, 소화불량의 원인이 반드시 위산이 너무 많아서일 것이냐? 그거는 아닙니다. 위산이 너무 적은 경우도 위산이 하는 일이 우리 몸에 들어온 음식에 들어있는 세균이라든가 불순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살균시키는 역할도 하면서 음식물에 대한 소화력을 키우고 위산이 또 올라가줘야 소화 효소가 또 분비가 같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시그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산이 좀 높아져야 소화력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위산이 너무 높아져서 위에 염증이 생기게 되면 위에 염증이 생기면 붓죠. 붓고 나면 위장 운동이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위산 억제제를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만 위산이 너무 적은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위산이 너무 적으면 소화효소도 잘 안 나와요. 그러면 위 속에 음식물이 오랫동안 저류돼 있겠죠. 빨리빨리 소화가 돼야 아래로 내려가 주잖아요. 십이장 거쳐서 소장으로 내려가 줘야 되는데 잘 안 내려가게 되면 음식물이 오랫동안 저류되면서 또 위에 염증이 생기게 돼요. 그러면 위가 또 붓겠죠. 붓고 나면 또 소화가 잘 안 되겠죠.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건데 위가 붓고 염증이 생겼다는 그 결론만 보고 위산이 나오면 이게 더 파괴를 시킬 거라는 그 가정하에 위산 억제제가 처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환자분들 중에 제가 퍼센티지로 나눌 수는 없지만 정말로 위산이 너무 많아서 생기는 분들이 있고요. 위산이 너무 적어서 생기는 분들도 있는데 위산이 적은 분들도 위산 억제제를 처방받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손상을 받았으니까 위산을 어떻게든 억제를 시켜야 된다. 그럼 결국은 치료는 사실 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유전약을 드신 분들 특징은요. 굉장히 장기간 드세요. 물론 내과에 가셔서 2, 3일 드시고 나서 1년 후에 가신 분도 계시지만 제 경험상으로 보면 일주일 처방받아서 좀 아껴서 드시고 그래도 또 일주일 쉬었다가 또 다시 오셔서 또 장기적으로 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위산이 많아서인지 위산이 적어서인지도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요. 거기에 맞는 치료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걸 만약에 잘 모른다 그러면 위장 운동력이 정말 좋아져야 된다는 공통적인 특징이 생기거든요. 위염이 생기면 위산이 적어서 생기든 위산이 너무 많아서 생기든 위벽이 두꺼워지고 염증이 생기게 되면 위장 운동력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우리가 위장 운동을 잘하려면 우리 몸에도 근육이 발달이 돼 있어야 운동을 잘할 수 있잖아요. 위벽도 마찬가지예요. 운동력이 너무 떨어지면 위가 처지게 되고 위 하수가 생기게 되고요. 근육도 다 늘어지게 돼 있는 거거든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좀 탱글하게 올릴 수 있을 것이냐. 우리가 아구찜 같은 거 드셔보시면 아구의 위가 보이잖아요. 얼마나 쫀쫀한가요? 그리고 소도 곱창집 같은 데 가면 양이라 그래서 소의 위를 먹게 되는데 굉장히 단단한 단백질로 되어 있어요. 그 단백질 중에서 콜라겐이라고 하는 특수 단백질이 같이 포진이 되어 있고요. 우리 피부도 콜라겐이 있는 것처럼 굉장히 탱글탱글해서 이게 수축과 이완을 정말 잘해줄 수 있는 상태가 돼야지만이 또 소화 능력이 좋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꼭 대증 쪽으로 위산을 억제시킬 것이냐 산을 분비를 시킬 것이냐 거기에다만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 내 위의 상태 근육은 어떤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백질 섭취가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요즘에 역류성 식도염 환자분들이 정말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스트레스 원인도 있을 수 있고 자극적인 음식에 의해서 위산이
위에만 있어야 되는데 이 역류해서 식도까지 올라와 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경우는 밤에 막 야식을 엄청 먹고 자도요, 바로 누워서 자도 역류성 식도염이 안 일어나고, 어떤 분들은 다 소화시켜 놓고 편하게 잠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역류성 식도염이 일어나. 이런 무슨 차이가 있을까? 이 사례만 가지고 이 차이점을 볼 수가 없고요. 이 모든 그 장기에는요, 장기와 장기가 연결되는 그 부분에 관략근이라고 하는 이 조직이 있어요. 아주 쫀쫀한 그 문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꽉 잠그고 있다가 내가 이거를 열어야겠다고 그 신호가 되면, 몸에서 반응이 되면 이 열리는 건데, 관략근이라는 게 단백질 구조 중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콜라겐 구조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이게 잘 닫혀주고 오므렸다 주무렸다 잘 해줘야 되는데, 우리 몸의 식사 습관 중에서 단백질 습관이 잘 안 돼 있거나 콜라겐이 부족한 부분들은요, 이 관략근이 열려버려요. 그래서 누워있으면 위에서 흘러서 음식물이 식도까지 넘어가 버린다는 거죠. 이 식도 조직은요, 또 유조직하고 달라서 이 적은 양의 그 위산만 올라와도 금방 손상을 받고요. 또 위는 조직이 넓잖아요. 그런데 식도는 굉장히 얇은 관이에요. 여기에 조금만 염증이 생겨도요, 금방 부은 것처럼 느껴지고요. 우리가 목에 살에 걸린다고 하죠. 먼지나 뭐 음식물이 조금만 들어가도 막 헥헥거리고 굉장히 답답해하는 것처럼, 식도가 조금만 부어도 여기는 많이 부은 것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나서 치료를 해보려고 시도를 하려고 하는데도 계속 음식물이 하루에 3끼가 들어오다 보니까 적은 이 공간을 치료할 수 있는 시간적 확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물론 약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약물을 이제 증상이 있을 때는 당연히 드셔야 되지만, 그러기 전에 그런 환경이 되지 않도록 충분한 단백질 섭취, 그리고 콜라겐 섭취, 이런 것들이 정말 의미가 있는 위장 질환을 치료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유벽이 손상된 부분들을 복구하는데도 단백질 구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골고루 식사하시는 거, 어떤 걸 먹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드리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위장 약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거든요. 네, 오늘 이 시간 역류성 식도염 환자분들이 조금 도움이 될 만한 그 영상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어떤 질병을 바라보는 시각이, 우리가 어떤 약 중심으로만 가지 마시고 증상 중심으로만 가지 마시고 내 몸에서 원인을 찾는 그런 좀 시야를 넓히고 통합적으로 내 몸을 바라보는 그런 식견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네, 영상 준비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